이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저는 강의 요청을 종종 받는데요. 청소년들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들이 어떻게 이것을 관리할 것인가, 이러한 식의 요청을 참 많이 받습니다. 분명 어른들도 되게 자유롭지 않은데, 청소년에 있어서는 특히 어른들이 관리, 통제,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청소년들과 현장에서 만나보면 자신의 인생에 자기가 가장 관심이 많고요. 또 자기 스마트폰에 대한 일상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런 주도권을 어떻게 하면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청소년들한테 직접 말을 건네고 싶었고요. 그렇지만 또 불안세대라고 하는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청소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굉장히 우울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불안감이 증폭되기도 하고, 또 과도한 SNS 비교 때문에 굉장히 심적으로 자존감이 하락되는 현상들을 마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직접 마주할 수 있는 책이면 좋겠다 생각해서 굉장히 좀 시급하다는 생각도 들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서로 어울릴 때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어른들도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을 보면 그 스마트폰의 릴스들을 보면서 옆에 아이랑 막 킥킥대면서 이거 봐, 막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는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니까 저럴 거면 왜 같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또 아이들은 그것이 함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거죠. 서로 확인한 릴스를 공유하고 또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그게 이제 함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조금만 좀 어색해지면 바로 스마트폰을 들었다가 또 주변을 둘러보고 내려놨다가 다 또 보고 있으니까 다시 들었다가 이런 모습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더 주목한 것은 제가 청소년 대상으로 강의를 만나고 나서 쉬는 시간이 되거나 끝나고 나면 스마트폰과 관련된 고민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집중이 잘 안 된다, 잠을 별로 못 잔다, 공부에 방해가 된다,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이야기하고 또 특히 부모님들하고 스마트폰 때문에 갈등을 많이 겪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년 동안 들어오면서 실제로 스마트폰이 아이들 일상에 굉장히 깊숙하게 그리고 폭넓게 포진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청소년들이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관점에서 책을 주로 많이 써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신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자신의 인생에 자기가 제일 관심이 많기도 하고 또 하지 마라 이런 것은 생각보다 힘이 안 세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라고 하면 조금 잠깐은 그것이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을 주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 내가 지금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게 알고리즘에 끌려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패턴에 내가 함께 쓸려가고 있는 건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하지 마라가 아니라 결국 스스로 성찰해 보는 것에 핵심을 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멈춘다라고 하면 정지하는 것, 즉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길을 걷다가도 잠깐 멈추면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되잖아요. 내가 어디쯤 있는지, 주변에 뭐가 있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에서 멈춤을 강조한 것은 멈춰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볼 때 저는 주도권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멈춤이라고 하는 용어는 주도권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멈출 수 있구나. 아, 내가 멈춰서 스스로 조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경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그렇게 자아 이미지를 바꿈으로 인해서 행동도 생활도 굉장히 질서 있게 혹은 안정감 있게 스스로 끌어갈 수 있는 거죠. 멈추기 위해서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잠깐 자기 자신을 지금 상황을 돌아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일상에서 자주 훈련하는 것, 자, 여기서 자주 훈련이 중요한 것은 일정 시간 훈련을 했다고 해서 생활에 계속 연결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계속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 스마트폰을 의도적으로 내려놔야 되겠다. 사람과 함께 할 때, 그리고 약간 시간이 빌 때 스마트폰을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있으면 잘 일상에서 실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좀 내려놓고 창밖을 보거나 좀 산책을 하거나 또 잠깐 내려놓으면 내가 뭘 하고 싶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늘려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때, 아, 내가 심심하다. 혹은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색하다. 이런 게 아니라 쉰다는 느낌을 자꾸 인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때 자기 자신의 그 생각을 인지해 보는 것, 인식해 보는 것, 그것이 계속 일상을 살아가면서 멈추기 위한 되게 좋은 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등교시에 스마트폰을 멈추는, 즉, 보지 않게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의 생활이 또 일상이나 학습이 굉장히 무너지고 영향을 받기 때문이고요. 또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참 현장에서 비본질적인 갈등이 참 많았었거든요.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뭐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많은 갈등들이 있었거든요. 이 정책이 또 학교의 재량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스마트폰을 전부 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스마트폰을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는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학교마다 좀 다른 모습들을 또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육아 카페 같은 데에서 이 학교는 걷는데 이 학교는 걷지 않아요. 막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아이들 입장에서도 이것이 무엇보다 자기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정책이 결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인권적인 측면에서 비판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이 정책이 학교를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 스마트폰에 지배되지 않는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모님들이 육아 카페에 이런 고민들을 많이 올리시는데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게 하다 보니까 집에 오면 그 보상 심리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서 디지털 약속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들, 아이들 스스로 내가 이 디지털 영역에서, 스마트폰 영역에서 어떻게 스스로 생활에서 지켜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좀 토론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더 알려주는 교육이나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을 쓰면서 성찰, 멈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책의 후반부에는 디지털 시민성과 관련된 논의 그거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신경 써서 쓰게 됐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모님들한테 특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 문제야. 너무 중독이야. 이렇게 보지 않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서 되게 중요한 세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렇지만 결국 일상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님들 역시, 네, 우리 모두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스스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른이니까 집에서 뭐 일도 해야 되고 뭐도 확인해야 돼서 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아이 입장에서 보면 아니 부모님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보고 싶다. 이렇게 저절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스마트폰 보지 마라 하고 뭐 공부를 해야 숙제를 해야 스마트폰을 보게 해준다 이렇게 벌과 보상의 차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뭐 우리가 밥 먹을 때는 스마트폰을 좀 내려놓을까 같이 이렇게 같이 약속을 일상 속에서 지켜나가는 방식이 더 잔소리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 시대의 청소년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은 나에게 이미 그 힘이 있다. 나는 이미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저의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쇼폼을 더 볼지 말지, 이게 알고리즘인지 아닌지, 내가 시간을 어디에 보내고 있는지 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미 수많은 망설임 속에서 이걸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지하는 시간, 인지하는 힘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끔 응원의 마음이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은 계속 강조하지만 하지 마라, 스마트폰 안 좋다,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아니고 이미 알고 있고 그 힘이 있다. 네, 그래서 그 힘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반짝이고 단단한 광채 있잖아요. 그것을 좀 더 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20년 넘게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고 지금도 현장에서 다양한 층위의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책이 시급하다, 이 책을 빨리 써야 되겠다 이런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멈추면 일어나는 일에 바로 연관되는 혐오 표현과 관련된 책을 좀 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교육 현장에 요구들이 있어서 그 책을 쓰고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지를 좀 알아차리고 내가 혐오보다는 다정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책을 쓰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책은 이 책에서도 조금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워낙에 현 시대 아이들이 이 어색해서 스마트폰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언어를 습득하다 보니까 언어력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타인과 잘 지내기 위해서 어떤 언어를 장착하는가라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언어력과 관련된 책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권은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저는 이번에 박사 논문을 쓰면서 이 질문이 저에게 굉장히 좀 강력하게 들어와서 인권은 제가 계속 연구하고 강의하는 주제이기도 해서요. 이 세 개의 책을 지금 동시에 쓰고 있는데 계속 열심히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